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핵심도시가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큰 사업들은 수도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이재들을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대규모 공공사업들은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정부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어떻게 하든 극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인력의 그 유출 부분,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수도권 집중화, 이 부분들도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를 정부에서 대비하면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력이 어디에 살든 일하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요. 단 전제 조건은 그 인력을 고용할 기업이 완벽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구의 ICT 기업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근데 이건 정부에서 먼저 시작해야죠. 정부에서 인력들 매칭하는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인프라가 되어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미리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부터 먼저 인력들을 매칭을 하게 우선권을 준다면, 그러면 그 대구에 있는 ICT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인력풀을 전국에 걸쳐서 고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훨씬 더 활성화하고 앞당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미리 공지를 하고 그렇게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강조하고 또 도입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규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지 개발이 저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원격지 개발을 하는 업체에게 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현 정부에서는 아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깨닫게 하는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부산 인재가 분명히 이쪽으로 조금 이제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전국가적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또 판단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공무원 늘린다고 이번 현 정부에서 발표가 됐을 때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것이, 지금은 창업자 100만 명 양성을 해야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100만 명 양성하는 게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만,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꼴 42 혹시 아십니까? 에꼴 42는 프랑스에서 처음에 파리에서 시작한 코딩 교육 기관입니다. 근데 졸업하면 100% 취직됩니다. 글로벌 컴퍼니에. 거기만 졸업을 하면 당장 쓸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를 양산하거든요. 근데 에꼴 42를 가보면 교수가 없습니다. 클래스룸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서 컴퓨터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처음에 간단한 프로젝트 수행하면 꼭 롤플레잉 게임처럼 레벨이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아무나 찍어서 팀워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레벨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풉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면 자기가 방법들을 찾고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없고 교수도 없고
클래스룸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 있다 보면 졸업할 때가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여기 클러스터, 융합 클러스터 설명 들으면서 여기에 그런 형식의 코딩 양성하는 그런 뭐 전국적으로 봐서도 야 대구 가면 내가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코더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파리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저 42 실리콘밸리라고 지금 저 프리몬트 쪽에 그러니까 팔로알토에서 저 만 건너편에 이스트베이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서울에서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약간 다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시작하시면 그리고 여기만 졸업하면 어디든지 저 취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요즘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삼성전자 다 취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든지 잘 되는데 그 클러스터들을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교육기관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가 없었으면 존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보스턴 거기 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콜 42 같은 형식의 코딩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최적화된 기관 이런 것만 있어도 굉장히 관심들이 다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약간 옆으로 직접 답은 못 드리고 옆으로 약간 흐른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가 모델로 지금 잘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저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것을 보탤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든 기업들이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도 그거는 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일인데 우리의 목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AI 산업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래 IC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기술 R&D 개발 투자해야지, 이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은 보시면 얼마 전에 분석이 나왔어요. 구글이라는 회사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검색 엔진 기술이 가진 가치는 기업 전체 가치 중에 15%랍니다. 나머지 85%가 뭐냐? 구글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 가치이거든요. 아무도 못 쫓아오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겁니다. 이미 역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2012년부터만 정확하게 한 8년 정도부터 역전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정부 데이터 공개거든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가 안보와 관계없는 데이터는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공개하는데도 지금도 부족하다고 계속 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정부 데이터 공개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정부 데이터 공개를 하면 일단은 정부가 투명해지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부를 다 불신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돈 쓰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산업,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미국이 AI가 강한 거는 그런 정부 데이터를 포함한 양질의 그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들이 잘 돼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이유가 중국 데이터가 더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분야들에 비하면 AI 산업이 제일 뒤처지고 있죠. 2017년부터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죠.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AI 엔지니어가 얼마 전에 바이두가 발표했는데 3년 내로 10만 명 AI 엔지니어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세요? 450명. 그 다음에 AI 인력 양성에 정부 예산이 얼마냐? 1,000억입니다. 얼마 전에 MIT에서 AI 대학원 만든다고 하면서요, 10조 원 쓰겠답니다. 그 대학교 하나에 우리가 뭐 몇 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입니까?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사실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투입해서 발전시켜도 모자라는데 개념이 없습니다. AI 뭐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그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AI 산업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데이터 공개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뭐 기껏 한다는 게 무슨 기술 개발에 R&D 그것도 다 대기업에 다 주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 시작한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